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이번 시간은 빈곤 문제 파악하기 시간입니다. 자, 빈곤 문제에서 우리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비교하는 문제가 꼭 나오죠. 의미부터 중요해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의미를 그냥 주어지고 이게 무슨 빈곤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절대적 빈곤은 이거야, 상대적 빈곤은 이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빈곤인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의미만 보고 연결하려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절대적 빈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나오죠. 다른 사회 구성원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자, 사회 구성원 다수는 이런 걸 누리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걸 못 누려. 비교를 하고 있는 느낌이 나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적 빈곤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상대적 빈곤에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란 표현 나오죠. 상대적 박탈감은 상대적 빈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만 이 단어가 있다고 해서 절대적 빈곤에서는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빈곤 자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판단 기준. 둘 다 객관적 빈곤이라는 거 강조합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다 객관적 빈곤이에요. 왜? 둘 다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자, 둘 다 객관적 빈곤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요. 일반적으로는 최저생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정한 기준이 절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되는 거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상대적 빈곤은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한다. 중위소득의 50%라는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고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객관적 빈곤이다라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둘 다 객관적 빈곤이다라는 거 말하기 위해서. 자,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나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2023학년도 대비 대학 수학능력시험 9번 문제고요. 자, A, B가 절대적 빈곤 아니면 상대적 빈곤 중에 하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개념이 일단 나왔어요. 얼마다? 그리고 이 금액의 50%인 이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A가 바로 중위소득의 50%니까 A가 상대적 빈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계은행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을 기준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 구입비,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보다 이제 아래 있으면 그것을 B가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B가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죠. 자, 1번. A는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적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둘 다 어때요? 객관적 빈곤이라고 강조했었죠. 이런 표현 다 틀려요. 어쨌든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50%라든지 최저생계비라든지. 자, 2번.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무조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절대적 빈곤 자체는 다른 사회 구성원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보지 않죠. 그냥 딱 최저생계비 미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A는 고려하는 거고요. 둘 다 판단 기준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저개발 국가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고 선진국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말 자체는 다 틀려요. 저개발 국가든 선진국이든 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5번.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오답이에요. A 빈곤율, B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와 가장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를 일렬로 세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가 이제 중위소득이 되는 거예요. 중위소득. 순서대로 그냥 나열했다고 해볼 때 이 중위소득의 50%가 되는 기준이 뭐 한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아래 놓여 있는 걸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그리고 최저 생계비가 한 이쯤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아래 놓여 있는 거를 여기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형광펜 이 부분 겹치죠? 절대적 빈곤이기도 하고 상대적 빈곤이기도 한 거잖아요. 검정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이기도 한 거잖아요. 단순히 이 두 개를 더한다고 전체 빈곤율이다?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많이 나온 오답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빈곤 문제 파악하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